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7월 9일 목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8일 도쿄 75명, 카나가와 23명, 사이타마 48명, 치바 9명, 오사카 10명, 후쿠오카 13명의 감염이 확인되는 등 총 207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본 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2413명이며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21,125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이날 카나가와현 요코하마시에서 1명 사망이 발생하는 등 총 2명의 사망이 발생하여 누적 사망자는 일본 내 감염이 982명, 요코하마항 크루즈선 승선자를 포함하면 전체 995명이 되었습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75명의 신규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0세부터 60대까지의 남녀 75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34명은 감염 경로가 파악이 되지 않거나 조사 중이고 41명은 기존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20대에서 30대가 총 50명으로 전체의 약 66%를 차지하여 젊은 층의 감염이 두드러지며 75명 중 유흥과 관련 감염이 24명, 가정 내 감염이 6명, 직장 내 감염이 4명, 회식을 통한 감염이 7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이날 도내 사망자는 없었으며 누적 확진자 수는 7,048명, 누적 사망자 수는 325명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도쿄의 1일 감염자가 100명 아래로 발생한 것은 7일 만입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재생 담당상은 8일 중의원 내각위원회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신규 감염자가 6일 연속 세 자릿수가 되고 있는 도쿄의 현황에 대해 위기감을 갖고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도 긴급사태 선언의 재발령에는 신중한 견해를 거듭 드러내며 선언을 발표한 4월 초순의 상황과는 많이 다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이유로는 도쿄의 의료 제공 및 검사 체제가 부족하지 않은 것 등을 꼽았습니다. 또한 현 시점에선 마스크 착용과 밀접, 밀폐, 밀집의 3밀의 회피 등 감염 방지책을 철저히 하며 감염 방지와 경제활동의 양립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자와 밀접 접촉한 경우 통지를 받을 수 있는 접촉 확인 앱에 대해서 감염자의 등록이 지금까지 3명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마트폰에 다운로드하는 이 앱은 이용자끼리 15분 이상 1m 이내에 접근하면 상대의 데이터를 서로 기록하게 되며 앱 이용자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고 보건소에서 발행하는 처리번호를 앱에 등록하면 기록된 상대에게 통보를 하는 구조로 이달 3일부터 통지 서비스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후생 노동성에 따르면 감염이 확인되어 처리번호를 등록한 이용자는 8일 오후 5시까지 3명에 머무르고 있으며 이는 3일부터 7일까지 감염이 확인된 사람이 전국에서 1,1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미루어 봤을 때 감염 사실을 앱에 등록한 사람의 비율은 0.3% 이하가 됩니다. 이에 후생노동성은 감염 확대를 막기 위해 앱을 이용하도록 협력을 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지에 힘쓰고 싶다라고 하였습니다. 한편 8일 오후 5시까지 앱의 다운로드 건수는 약 610만 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기록적인 호우가 큐슈 지방을 덮쳐 강의 범람과 산사태 등 자연재해가 잇따르고 있으며 인명 및 인프라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쿠마모토현에서는 쿠마무라에 위치한 특별 노인 양호시설의 침수로 14명, 야마가시에서 차량의 침수로 2명, 히토요시시에서 18명, 아시키타마치에서 10명 등 현재까지 총 55명의 사망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외에 4명이 심정지, 9명이 실종되었습니다. 또한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이 18명가량 있어 경찰과 자위대가 소재 파악 중에 있어 인명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후쿠오카현에서는 물에 잠긴 주택에서 고령의 여성과 80대 남성 총 2명의 사망이 확인되었습니다. 오이타현에서는 강에서 1명의 시신이 발견되었고 4명이 탄 차가 강물에 떠내려가는 등 총 6명이 실종되었습니다. 카고시마현에서는 신문 배달을 하던 남성 1명이 실종되었습니다. 이 밖에 큐슈 지방 외에도 시즈오카현에서 정전 복구 작업을 하던 남성이 쓰러지는 나무에 맞아 사망하였습니다. 이번 기록적인 폭우는 아직 피해 파악을 못한 곳도 있어 경찰이나 소방, 자위대 등이 계속 수색하며 확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7월 히로시마 선거구의 참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의원들 100명에게 합계 2,900여만 엔을 제공한 혐의로 도쿄지검 특수부는 8일 매수 및 사전운동의 공직선거법 위반의 죄로 전 법무상인 중의원 의원 카와이 카츠유키 씨와 아내인 참의원 의원 안리 씨를 기소하였습니다. 체포 당시에 용의에서 매수의 상대가 6명 추가되었으며 매수 금액의 총액도 300만 엔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이로써 현지 국회의원 부부의 기소는 처음으로 공직선거법에 따라 기소로부터 100일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하는 100일 재판으로 심리되며 유죄가 확정되면 의원직은 상실하게 됩니다. 한편 공동으로 수사했던 특수부와 히로시마 지검은
이들 부부로부터 현금을 수수한 현의회와 시의회 의원들의 형사처분은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기소된 카와이 안리 씨는 변호사를 통해 도쿄지방법원에 보석 신청을 하였습니다. 도쿄지방법원은 향후 보석을 허가할지 판단할 예정입니다. 안리 씨는 지난달 18일 체포된 이후 도쿄구치소에 인신구속이 이루어졌으며 작년 참의원 선거를 놓고 남편인 전 법무상 카츠유키 씨와 공모하여 5명에게 170만 엔을 매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한편 아베 신조 총리는 8일 카와이 카츠유키 전 법무상 부부가 매수 혐의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면서 총리관저에서 기자단에게 우리 당 소속이던 현직 국회의원이 기소된 것은 정말 안타깝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과거 법무상에 임명한 자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에게 재차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고 사과하였습니다. 아베 총리는 국민의 엄격한 눈이 주목되고 있는 것을 확실히 의식하고 비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더욱 긴장감을 갖고 정권 운영을 해나가겠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자민당 본부가 카와이 부부 측에 제공한 1억 5천만 엔의 용도에 대해서는 자민당에서 정치 자금은 엄격한 룰 아래 운영되고 있다라며 당으로서 설명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내년으로 연기된 도쿄올림픽에 대해 개최 시 예정했던 경기장 등의 시설이 내년 대회 기간 중에 모두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회 조직위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대 영향으로 1년 뒤로 연기된 올림픽을 실시함에 있어서 우선 44개의 경기장과 선수촌 등 시설 확보를 과제로 꼽아 시설의 소유자와 조정을 하였습니다. 지난달 중순에는 언론의 거점인 도쿄 빅사이트나 레슬링장 등으로 사용하는 마쿠아리 메세, 선수촌 등이 협상 중으로 확인되었으며 현재도 사용기간의 단축 등 일부 조정이 남아있으나 모든 시설이 대회 기간 중에 이용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모든 시설이 확보 가능할 전망이 되어 조직위원회와 IOC는 총회가 열리는 이달 17일에라도 올해와 같은 일정의 올림픽의 새로운 경기 일정을 발표할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의 감염 확대의 영향으로 사회 전체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기 위해 정부와 경제단체들은 날인이 필요한 제도와 관행을 특단에 재검토하는 등의 공동선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타케모토 IT 담당상과 규제개혁을 담당하는 키타무라 지방창생 담당상은 경제단체 연합회의 나카니시 회장 등 경제단체 대표들과 선언을 발표하였습니다. 선언에는 모든 행정 절차의 디지털화를 각 부처가 연내에 재검토하고 순차적으로 법령과 고시, 공문을 개정하도록 요구하며 올해 말까지 대응 상황을 공표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에도 가이드라인 등을 배포하고 법령을 고치도록 요구하는 동시에 한층 더 마이넘버 제도의 보급과 활용의 촉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민간에서도 날인의 폐지, 서면의 전자화를 추진하며 우편이나 팩스를 전자메일로 바꾸거나 전자서명을 활용하는 것 등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육상 이지스 어쇼어의 계획의 단념에 이르는 프로세스의 검증에 코노타로 방위상은 긍정적인 자세를 보였습니다. こうした過ちを繰り返さないためにもこのプロセスをきちんと確認していくということが大切だと思っておりますので、それについてはしっかりやってまいり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 이렇게 공명당의 하마치 중의원 의원의 이지스 어쇼어의 중단에 이르기까지의 프로세스 검증 결과를 보고받아야 한다는 질문에 코노 방위상은 긍정적으로 검증하겠다는 자세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이지스 어쇼어의 대체책으로 이지스함 2척의 증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승조원의 인원 부족 문제를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근무 시프트를 분명히 하는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자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단신 소식입니다. 대기업 상사인 이토추 상사는 사나이 패밀리마트에 대해서 주식 공개 매수를 실시하고 주식 보유 비율을 대폭 높이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이토추 상사는 패밀리마트의 지분을 50.1% 보유하고 있으며 매입 가격은 한 주당 2,300엔으로 전 주식의 취득을 목표로 하며 매입 총액은 5,800억 엔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이토추 상사는 경영권을 강화하여 24시간 영업의 재검토 등 비즈니스 모델의 전환을 강요당하고 있는 편의점 사업을 부양하려는 목적과 하루에 1,500만 명이 찾는 편의점 데이터를 통한 니즈 분석으로 새로운 상품 개발로 연결하는 데 가까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패밀리마트는 3개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종합상사와 제휴를 통해 상품 조달 등의 효율화나 해외 사업 전개의 도모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대형 여행사 JTB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영 환경이 악화되어 올해의 겨울 보너스는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JTB는 코로나19로 인한 여행 수요의 침체로 지난달 말 시점 여름 휴가 기간 국내 여행 예약이 5분의 1 정도로 줄고 해외여행은 8월 출발분까지 모든 국가의 취급을 중단하는 등 경영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당분간 여행 수요의 회복이 조짐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동사는
13,000명의 직원들에게 매년 12월 지급하는 겨울 보너스를 올해는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동사에 따르면 겨울 보너스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1989년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한편 여름 보너스는 작년도 실적을 바탕으로 지난달 지급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동종업계의 여행사 HIS도 코로나19로 인한 실적 악화로 여름 보너스 지급이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학교법인 모리토모 학원의 국유지 매각 문제를 담당했던 전 재무성 킹키재무국 직원 아카기 토시오 씨가 사가와 노부이사 전 국세청 장관의 지시로 결제문서 조작을 강요당해 자살로 몰렸다며 아카기 씨의 아내가 국가와 사가와 전 장관에게 합계 1억 1천만 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에서 국가와 사가와 씨 측은 청구 기각을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카기 씨의 아내 마사코 씨는 3월에 오사카 지법에 제소하였으며 제1회 구두변론은 이달 15일 열릴 예정입니다. 10일 일본 프로야구가 관객 입장 경기 진행을 앞두고 NPB 일본 야구기구는 코로나19 감염 예방 대책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가이드라인에는 입장 시 전원 체온 측정을 실시하여 체온이 37.5도 이상 및 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이 제한됩니다. 또한 관객들과의 비말 및 접촉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소리를 지르거나 응원가 부르기, 하이파이브, 어깨동무 등 집단 응원, 악기 사용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람과의 거리 확보 및 감염자 발생 시 대처를 하기 위해 좌석의 위치를 스마트폰 등으로 찍거나 티켓을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음식물의 판매에 대해서는 알코올 음료도 가능하나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는 것을 피하기 위해 판매 자제를 권장한다고 하며 판매 여부에 대해서는 구단과 지자체 상의 후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규저튜브였습니다.